편파 방송으로 논란이 되어 있고 불만 여론 엄청나게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기사가 그에 관련된 기사가 엄청 나오고 있고요. 또 그알 측에서는 허위 내용을 이제 유포할 시에는 이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내용은 뭐가 허위 내용인지, 뭐가 허위 내용인지 지금 뭐 기사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어저께 그알 방송을 제가 이제 또 입중계 라이브로 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같이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알을 봤는데요. 저도 이제 어저께 방송 그대로 편집 조금 해서 올려놨지만은 이건 아닌데 거의 70% 이상은 50-50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이제 50-50를 좀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 분량은 이제 더기버스 측과 어트레트 측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 기사가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편파 방송 논란 이런 내용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만 여론이 빗발친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저께 밤에도 저도 이제 SBS 그 시청자 게시판 들어가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 그냥 바로 폭파됐습니다. 서버 그냥 바로 터지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계속 그 시간대를 두고 계속 서버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조금 그알 방송을 보고 좀 분노를 하셔가지고 저도 좀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고 그런 내용들이 어저께 이제 생방송에서 계속 표출이 되다 보니까 좀 저도 약간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고, 제가 이제 직접 그 시청자분과 소통하면서 그 방송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좀 몰입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반 시청자분들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좀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 다음에 머리가 띵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냥 소시민들, 일반 소시민들인데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댓글을 이제 이제 그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보면서 약간 좀 그 범죄 스릴러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좀 이렇게 보면서 막 탄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그랬었는데요. 대부분의 뉴스는 이제 너무 편파적이다. 방송 그알이 너무 편파 방송으로 논란이 되어 있고 불만 여론 엄청나게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기사가 그에 관련된 기사가 엄청 나오고 있고요. 또 그알 측에서는 허위 내용을 이제 유포할 시에는 이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내용은 뭐가 허위 내용인지, 뭐가 허위 내용인지 지금 뭐 기사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라는 분이 전홍준 어트레트 대표 50-50 데뷔하는 과정에서 이제 딸처럼 뭐 생각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었다, 딸처럼 뭐 하는 뭐 분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큐피트가 잘 되니까 나도 한번 돈 벌어보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월말평가에 온 적이 없고, 또 뭐 이제 잘 되니까 돈 한번 벌어보겠다, 노래가 뜨니까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했던 남자가 있는데, 남자 모자이크한 남자분이 있으신데요. 전홍준 대표님은 이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하고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아무도 뭐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어트레트 측 직원들이 처음에 3명, 4명, 5명, 지금 10몇 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지금 3명 중에 일했던 3, 4명 중에 5명, 그러니까 중소업체는 다 인원수가 적으니까요. 어떤 남자가 한 명이 나와서 그렇게 모자이크 쳐드려 해도 모릅니까? 같이 일했는데 잠깐 뭐 며칠을 일했었
없다 하더라도 알죠. 예. 그러면은 이 분은 누구죠? 내부 관계자라는 분은 누구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피프티피프티나 뭐 더기버스 측을 대변하는 그런 멘트를 하고 내부 고발자 그렇게만 이제 밑에 써놨어요. 이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뭐 직함도 없고 그 다음에 어트랙트 내부 고발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뭐 쓰지도 않았어요. 예. 어트랙트 내부 고발자 뭐 어트랙트 전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예. 이 사람의 신분 그리고 뭐 전 직원 누구 무슨 근데 그냥 내부 고발자 이게 이제 만약에 저 사람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뭐 어트랙트 내부 고발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연기자인가요? 그 SBS 측에서는 이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이 나타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이렇게 이제 또 그대로 방송에 나왔는데요. 전홍준 대표님은 월말 평가 불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참 이게 지금 공중파에서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 건가요? 공중파에서 전홍준 대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인터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온 적 없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방송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나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보시면 저는 그 최측근 이제 일하시는 분 그 알에서 크로스 체크 한 번만 했어도 이게 월말 평가할 때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연락을 그냥 안 하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방송에 내보낸 거죠. 그 알을 보면서 그렇게 감성으로 가고 막 편지도 읽고 아이들의 어떤 뭐 힘든 내용 막 나오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주장들 나오고 했을 때 감성으로 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돌려보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역풍을 맞고 있고요. 지금 그 알도 위기입니다. 예, 피프티도 위기지만 그 알도 위기입니다. 지금 국민청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청원. 그래서 그 알 폐지 국민청원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편향적인 방송 음악 관계자들이 작심 목소리를 낸 이유 그래서 너무 편향적이어서 음악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알을 봤는데 너무나 이게 황당한 방송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BS PD님도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보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게 타 방송사 PD가 이 방송국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되게 이례적이고 지금까지도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PD님도 황당하게 이 제작이 허술하게 제작이 됐고 너무 또 인터뷰하는 분들도 뭐 이렇게 그런 주장들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이제 황당해서 그런 PD님들도 KBS PD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지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은 음악 정산 추측하는 과정에서 기획사의 선급금과 투자금이 오가는 모습을 카지노 도박판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연출했다는 게 너무나 이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 제가 어저께 지금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뭐 아이돌 음악 그 제작 시스템을 이 도박판으로 이렇게 도박장이냐 이렇게 이제 확률이 그렇게 낮다는 걸 표현해 주지만은 그거를 도박장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엄연한 우리나라의 어떤 큰 사업입니다. 큰 해외에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케이팝을 알리고 케이팝의 어떤 문화 상품을 파는 그리고 그 케이팝 문화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런 얘기 기사에 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BTS가 우리나라에서 공연 한번 하면은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고 뭐 매년 뭐 몇십 조의 그런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케이팝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 산업인데 도박판에 비유했다는 거는
진짜로 너무나 황당하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어저께 그걸 소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자, 고피디님은 인터뷰하고 후속 취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주장 뭐 이런 부분도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예. 연애 관련 예능 PD에게만 물어봤어도, 예능 PD에게만 물어봤어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사 보도 프로인데, 그리고 전 국민이 이렇게 지켜보고 몇 주간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들 봤는데 이렇게 너무나 허술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50-50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다급한 뭔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엄청 다급한 느낌이었어요. 예, 굉장히 막 급박한 그런 상황. 예, 지금 아이들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런 심정.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는 내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홍준 대표님이 50-50한테 굉장히 다이어트를 강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갔는데 거실에서 그냥 그걸 버려버렸다.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그런 일을 했었다. 근데 트레트 측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한 사람이 없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더기버스 측에서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게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전홍준 대표 어트레트 측에서는 그 음식을 싸온 거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인데 이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누군가는 버리긴 버렸나 보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더기버스 측에서 버렸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라면은 이거는 서로 짜고서 그런 시나리오를 인터뷰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부모님은 공황장애로 쓰러져서 산소호흡기를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이제 해서 깨어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뭐 저도 어저께 얘기했지만 진단 내용, 그다음에 뭐 진찰 내용 이런 거 이제 공개하시면 되죠. 예, 공개하시면 되고, 굉장히 그 이제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당사자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진짜 공황장애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공황장애가 이렇게 이제 사단이 나고 그 소송을 하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후에 그런 공황장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앨범을 내고 좀 활동을 하는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 그런 거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빌보드에 올라가서 굉장히 막 이런 저런 이제 소속사 빠져나가고 뭐 이런 저런 그 일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본의 아니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알이 방송되면서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고 어떤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제 연민의 정 같은 게 생기면서 50-50가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다들 SBS 측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나 멤버들도 그렇게 뭐 더기버스 측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더 지금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더 지금 수렁에 빠지고 더 파탄이 나고 더 와 진짜 악랄하고 안 좋구나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손발이 부들부들 떨린다. 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머리가 띵하다. 혈압이 오른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계속 올라와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방송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하겠다. 그 알을 뭐 이런 네티즌들도 있고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이렇게 보시면은 11조에 방송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11조에. 그래서 이 방송 심의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들이, 예,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하겠다 막 이런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이미 국민청원도 들어갔고요. 50-50는 더 안 좋은 이미지에 계속 진짜 이렇게 파탄나는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계속 하시는지 진짜
그거 다 드러나는 상황들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바로 하루 만에 그냥 몇 시간 만에 드러나 버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강요한 적이 없다. 강요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갤러리의 글들을 보면은 한 10개 중에 하나는 뱃살 계속 그 사진이 올라와요. 보기도 지겨워. 뱃살, 아이돌 뱃살이냐 이게? 이런 다이어트 얘기를 안 했으면은 또 그 외모에 대한 그런 수모를 안 당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도 이게 막 일반인들도 이게 막 사진이 갤러리에만 조금만 올라왔던 그런 사진들이 일반인도 다 막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이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요를 안 하셨던 것 같아. 예, 그렇게 지금 나오는 그 아이돌들의 그런 체형은 아닙니다. 예, 그런 체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트레이너도 나왔는데 뭐 춤과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고 근데 강요는 안 했고 보면은 여기 체질에 맞게 식단을 짜줬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각자 체질에 맞게 이것도 멤버 한 명 한 명 각자 체질에 맞게끔 스태프들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체질까지 고려한 전문적인 식단을 맞춰서 제공을 했다. 그 본인들이 한마디 하면 그게 진짜 더 안 좋게 이렇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더 이상 어거지로 이렇게 비난하고 뭐 이런 걸 안 하셨으면 해요. 지금 저는 그 가족분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CCTV 문제도 그래요. CCTV 설치 그 잘못된 영상 뭐 이제 강압적이었다. 뭐 CCTV 감시를 받고 뭐 견디기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힘들게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숙소 그 아이들의 숙소 같은 영상이 나오고 인터뷰나 자막은 그렇게 나왔어요. CCTV로 감시하면서 뭐 어떻게 되게 힘들었다. 근데 CCTV가 그 숙소 내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사무실에 어트랙트 사무실에 있는 CCTV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화면만 봤을 때는 그 숙소 내에 CCTV인지 알았는데 소속사 내에 CCTV 소속사 사무실 춤추는 공간 뭐 이런데 뭐 사무실 공간에 있는 CCTV 와 CCTV는 요즘 저기 뭐야 그냥 애견 있잖아요. 애견 그 강아지 집 앞에도 CCTV가 있어요. 강아지 집 앞에도 강아지 집 앞에도 CCTV 있어요. 그리고 동네 구멍가게 그냥 편의점에도 다 CCTV 달려 있고요. 그리고 숙소 문 앞이나 뭐 이런 데는 CCTV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숙소 문 앞이나 바깥쪽, 안쪽 말고 바깥쪽. 왜냐하면 그 외부인이 만약에 이제 뭐 스토커라든지 뭐 이런 저기가 뭐 이제 갑자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외부에는 달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돌들 사무실에 있는 CCTV 가지고 그렇게 이제 편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일부러 이제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SBS가 왜 그랬는지 뭐 대충은 이해가 갈 것 같고 화면이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절만 좋겠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밴을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멤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프로에 나오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어떻게 이렇게 시사 고발 프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비운의 아이돌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상중 MC가 편지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눈물의 편지를 읽으면서 끝나는 부분이 됐는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된 아이들이 기획사를 선택한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거를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뭐 100억 가까이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연습 기간을 몇 년씩 고생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식단 조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춤 노래 개인 사비 들여서 개인 레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돌 음반도 엄청나게 몇백 곡을 들으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이돌
하나 탄생을 시켰어요. 근데 탄생을 시켰는데 템퍼링에 의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이렇게 그냥 나는 이제 이 회사가 싫으니까 히트가 났고 떴으니까 그냥 버리고 딴 데를 갈래. 이런 상황에서 기획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님이 이제 뭐 한 부모님은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음식을 버렸고 뭐 이것도 안 맞는 내용이 있고 한 부모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누가 공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보면서 와,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또 더기버스 측에서 하는 그 나왔던 내용들 그 24 스트릿 이렇게 그분이 막 이렇게 이제 다 뺏기고 그냥 청소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표권 등록하는 모습 이런 거에 굉장히 나는 공포를 느꼈거든요. 굉장히 공포를 느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와, 이렇게까지 제작을 해주고 이렇게까지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이런 거에 공포를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공포를 느끼는 그렇게 요점이 좀 다른가 봐요. 그 부모님은 강압적이고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와 진짜 뭐 악독 사장이구나 뭐 이런 시청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식단도 체질에 맞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짜줬다고 하고요. 그 갤러리의 댓글에 이런 거를 봤어요. 그런 강압적인 공포를 진짜 제발 당하고 싶다고 나 좀. 강남의 3룸에 살면서 다이어트 식단 체질에 맞게 좀 해주시고 월 트레이닝비 600, 700씩 나 좀 이렇게 제발 그렇게 좀 강압적인 공포를 좀 느끼고 싶다고 전홍준 대표님 밑에서 결론은 이게 끝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는 형님의 이제 스테이시라는 스테이시라는 팀이 데뷔 3년여 만에 3년여 만 2년 6개월 만에 3년여 만에 첫 정산을 받았다. 부모님께 다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아는 형님에 나와서 이렇게 정산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으니까 이게 또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뭐 이슈 될 게 없어요. 보통 이제 빠르면 그냥 그 첫 앨범 내고 히트 치는 그 아이돌들은 2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테이시도 되게 열심히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거의 3년여 만에 이제 첫 정산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연예인들은 뭐 1년에도 뭐 몇백억씩 벌 수도 있으니까 히트가 나면은 몇백억씩 벌 수 있으니까 보통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